국회의원이 된다는 건 아무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딱 2달 선거운동했는데 인구가 많은 양주에서 이겼었습니다. 모교상회의 근거지, 상대도 모교상회의 근거지 동두천에서 많이 져갖고 한 4.45% 정도 졌습니다. 4.8 안 되게 졌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런 조직도 없고 민주당이 된다는 그런 경험도 없는 그 당시 우리 당 소속의 기초의원이 양주에 하는 동천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될 뻔했죠. 2004년도는 탄핵 기사와 무난히 이겼습니다. 그 후에 2002년도에 지방선거, 2006년도에 지방선거 있었지만 동두천에 2006년도 지방선거 때는요. 2002년도, 6년도에는 동두천에서 기초를 단 한 번도 당선시키지 못했어요. 동두천의 북쪽 지역구에서는 기초를 3번 뽑는데 내천이었습니다. 정답 공천이 아니라. 3번 뽑는데 저쪽 당이 세수 후보를 내고 민당 내천이 한명됐는데 그 한 명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동두천 같은 경우는 미국 기지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문에 미군이 경기 남부로 평택으로 이전해갖고 동두천이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야. 이 빨갱이들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다니까 찍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여파를 제가 2008년도에 낙선했습니다. 2000 정치 그만두고 하다가 2012년도 지방선거 공천하고 2012년도에 다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되냐? 사실 양주 공천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신도시가 들어서갖고 좀 낮았습니다. 보통 같아도 민주당이 사실 국회의원을 만들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과거에 2명 뽑을 때 야권의 국회의원 후보 된 적이 있습니다. 전기영, 그다음에 김용채 이런 분도 계셨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박용국 시장님도 시장 됐었습니다. 동두천 같은 경우는 오세창 시장이 삼선했다가 하면 2번은 저희 민주당이 아니었어요. 사실 마지막에 3선 때 민주당이 땅에다 들어왔었고 양주의 민주당 시장이 된 게 사실 2016년도 국경 보고서 때 선거 때 처음이었습니다. 그분이 재선하셨는데 병환이 들어갔고 거의 시정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에서 4선했습니다. 종소가 잘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먹고 어떻게 도전하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포천 와보니까 포천이나 동두천이 그래도 이제 민주당의 뿌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연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런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박용국 위원장 중심으로 뭉친다고 하면 저는 내후년에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쇠퇴하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법치주의라고 하지만 무법천지입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1970년도 박정희 대통령과 선거를 치르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느껴갖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 이후에 80년 체제 87년 대통령 직선대가 시작된 이래 그 이후에 어떤 대통령 당선자가 자기의 경쟁자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사법처리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87년 노태우 대통령 됐지만 그냥 강력한 경쟁자였고 최다 인사 출신이고 빨갱이라고 몰아붙였던 김대중, 김영삼 사법처리했습니까? 없었어요. 90년대 김영삼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는 필생의 라이벌이었고 되게 싫어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사법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김대중 DJ 비자금 사건이라고 약간 운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이해창 총재가 김대중 수사하라고 요구했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처벌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DJ 비자금 사건 안 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이해창 총재가 어땠습니까? 차떼기를 돈 받았습니다. 유명한. 요새 드시면 다 기억하잖아요. 그냥 돈 한두 푼 받은 게 아니라 차에다 본고에다가 그냥 100억, 1억, 10억 이렇게 돈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무처리 아무도 안 됐습니다. 그냥 강삼재 사무국장만 들어갔다 줬다 나왔어요. 이해창 총재 조사도 안 했습니다. 그럼 이재명이 그 위에 2007년도에 MB가 되고 2010년도에 박근혜가 됐지만 그의 대선 경쟁자들 사법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얘기 다조차 없었어요. 아무도 안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날 있었고 5월 10일 날 대통령 취임했습니다. 그 직후부터 해갖고 그냥
그냥 야당 자기 경쟁자를 갖다가 샅샅이 뒤주고 300군데 넘는데 다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게 나왔습니다. 사실 대장도 운운을 하고 대장도 몸통도 하고 지금 성남FC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받고 하여튼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갖고 오늘 또 소환 통보했습니다. 그래도 169석이나 된 제1야당의 당대표이고 0.7%로 진 대선 후보였는데 소환하는 걸 아무리 대한민국이 싸가지 없는 나라가 되고 무법천지가 됐다고 해도 패스 한 장 보내갖고서 야당 대표한테 출석해라?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사실 이게 최소한 수사하는 부장이나 검사장이 전화해갖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변호인단 통보해갖고 언제 오실 줄 물어보고 이게 예의죠. 사실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아무리 전 대통령이라고 해도 감사원에서 새 공무원 피살 사건 저희 조작을 생각합니다. 그거 소환한다고 이메일로 전직 대통령한테 나오시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다. 이게 그래서 동방 예의주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늘 굉장히 추운 날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하면은 봄이 옵니다. 겨울에 아무리 깊어져도 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볼이 깊으면 또 산이 높습니다. 음지가 언제 영원히 음지가 됩니까? 양지가 됩니다. 이 정권의 운명을 저는 계속 단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작이 내후년 총선이 돼야 된다고 보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포천 가평에서 우리 박용국 위원장 중심으로 뭉쳐갖고 이러한 도도한 반민주, 반민족의 행태를 종식시키고 여러분의 승리를 꼭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네.